이미 과거로부터 나오는 얘기들 많잖아요. 근데 예. 뭐 구태의는 이제는 뭐 그냥 얘기거리뿐이 안 됐는데 예. 뭐 애기 없고 뭐 진짜 개장이 오더라 뭐 손님이 오더라 이런 얘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예. 비유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죠.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전부 다 뛰어들어서 주식시장에 뛰어든다면은 예. 뭔가 고점의 조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부 다 주식시장에서 떠난다. 요즘에 주식시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정도에 와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예.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나 전 세계 그 기금들이 예. 현금의 비율이 예전에 팬데믹이나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지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위험 관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신호는 예. 결국 많이 빠졌구나, 이제 고점에 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고점이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식 투자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또는 열거할 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고점을 참고니까 고점을 찍을 때 그날 하루에 거래 대금이 그날 50조인가 그랬습니다. 하루에 거래 대금이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양일모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예. 저도 이제 나이 좀 됐는데 예. 제 친구가 평생을 증권사인데 증권사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작년 2021년 2월에 주식 투자하겠다라고 두 번 완료했는데 세 번째 왔길래 예. 그러면 맘대로 하라고, 그럼 하고 싶으면 하라고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시그널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 직장인들 예로 예.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늘 주식 얘기만 했다. 예. 그리고 자기 수익률 얘기하면서 저희가 간식 산다. 네. 이런 얘기 했다. 이런 건 고점의 징후고, 심리적으로. 예, 예. 근데 지금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이건 또 저점의 징후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심리는 그렇게 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에서 포착할 수 있는데 그 심리를 역으로 활용을 하려면 본인은 다른 판단이나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본인 마음을 이렇게 매번 바뀌는 건 아닐 텐데도 주가가 이렇게 크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결국 심리가 상당 부분 차지한다는 뜻일 테고, 근데 최근에 특히 주식에 입문하신 분들의 고민은 그걸 겁니다. 또 심리라는 거에 뭐 고수가 되기까지 많은 경험이 필요한 거고, 근데 이렇게 강인하게 움직이는 심리의 영역을 줄이고 내가 이 투자 전략을 자기 원칙을 늘 말씀해 주시는 가져간다. 그 얘기는 결국 기업의 지표를 열심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시장에 너무 가까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들여다보면 안 돼. 네, 저는 개인 투자, 저희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봐야 되고, 그리고 트레이더들은 매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호가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1년을 기다려서 20%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어떤 날 하루 만에 20%밖에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매일 보여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자기 본업이 있는 분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으면은, 그러면 막 올라가는 주식이 보이면은 저것도 내 거 같거든요. 저것도 내 수익 같아요. 그러면서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데 이 주식이 막 매물 나면서 막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겁납니다. 그리고 내 돈이 빠지는 걸 보면서 겁나는 심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에 너무 가까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아침에 그냥 씻고 치과가 없거든요. 아침에 매일 아침에 저도 매일 아침 방송을 하지 매일 아침 여러분 보셔야 될 건 뭐냐면요, 금리하고 환율하고 있습니다. 금리하고 환율로 시장을 움직이는 거예요. 정리해드릴게요. 딱 그것만 보시고요. 예. 주가는 뭘 보시냐면 보고서가 새로 나오는 걸 보고서 정도는 기업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읽어야 되고요. 주가의 움직임은 아침에 시가하고요 종가만 보시면 돼요. 네, 끝나고 종가만 보시고,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확 일어나면은, 거래량이 확 일어나면서 주가가 올랐어요. 이건 뭔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내 주식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판단만 하는 거고. 어제 중국 관련주들이 그랬죠. 중국이 관세 풀지 모른다는 기대가 그렇습니다. 예. 또는 거래가 확 생기면서 나 주가가 빠졌어. 그럼 무슨 악재가 있나? 이 정도 체크로 그냥 가는 거지. 내가 트레이더도 아닌데 매일매일 보면서 핸드폰을 주식을 이걸 손을 놓지 못해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과거에 20년도 넘었는데, 그때 결혼 초기에 저희 집사람이 교사인데 방학 동안에 야, 주식을 한번 해봐라. 내가 종목을 얘기해 줄 테니까 자, 사고 팔고 좀 해봐라. 그랬더니 3일을 걸어서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나가지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 번 물러서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이제 대중 심리에 휘말리지 않는 약간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인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만 돼도 사실 마인드 리딩 게임에서 승자가 될 자격이 생기는 건데, 오늘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과 함께 심리를 활용하는 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앞으로도 이 시장 변동성이 클 때, 특히 대중의 심리가 크게 선회한다고 생각이 들 때 연락을 드려서 좀 의견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오늘 오후 2시 파업 이후 두 번째 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양측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고,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으로 갈등의 수위가 더 높아진 만큼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5% 감소해 2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소비도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투자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물가가 아직 높은 수준이고 금리도 오르는 만큼 경기 흐름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두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6조 원 넘게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종목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한 대형주에 집중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외국인 매수세가 추세적 전환으로 해석될 만큼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국내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내수 판매가 1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가 연간 기준 10만 대를 넘은 것은 역대 처음으로 1, 2위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의 전용 전기차 출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성공예감의 정현재 PD와 함께 오늘 애프터 서비스 진행하죠. 정 PD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질문이 있던가요? 네, 어제 질문들 좀 가져왔습니다. 어제 네. 에그테크와 관련해서 예. 2부 진행했었는데요. 예. 김영진님께서 예. 고추를 수확하는 AI 로봇도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드리자면 수학 로봇은 루트 AI라는 미국 회사에서 나온 비르고라는 로봇인데, 네.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이제 토마토 수확이라 그래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오이, 고추 뭐 이런 것들도 딸 수 있다고 그러고요. 네. 가장 어려운 과일이 살짝만 손을 대도 망가지는 딸기 같은 걸 텐데, 그렇죠. 심지어는 뭐 그런 쪽 로봇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내에서는 청취자 한 분이 어제 제보 주셨는데 파프리카에 네. 로봇을 투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그렇죠. 경제성이 나올 수 있다. 네. 초기 투자가 필요하니까. 또 하나는 로봇이 움직여야 되니까 좀 이렇게 패턴, 정형화된 그렇죠. 농장에 활용해야 된다는 점은 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어제 이 질문 보고 예. 유튜브에서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요. 예.
되게 신기합니다. 신기하죠. 한번 찾아보시면은 딸기를 이렇게 딸 때도 딸기를 전혀 만지지 않고 섬세하게. 꼭지 부분 떡 따가지고 이렇게 싹 놓더라고요. 그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송민아님께서 금융당국에서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했는데 예금이율이 높아지는 게 다른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예. 서민 입장에서는 여윳돈을 예금에 넣어두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지는데 예. 수신금리 인상을 못하게 하는 게 맞는 정책인가요? 예금 금리 너무 경쟁적으로 높이지 말라고 했죠. 예. 첫 번째 이유는 예적금은 은행이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죠. 네. 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자금 조달 비용이 뛴다는 얘기거든요. 네. 특히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예적금이 포픽스 금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네. 포픽스 금리가 뛰어요. 조달 비용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한 변동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또 금리가 뛰어요. 그래서 변동금리를, 대출금리를 지나치게 올리는 요인이 될까봐 좀 자제하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지금 금융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경쟁적으로 금리 많이 주겠다고 하다 보니까 네. 퇴직연금 확정이율 같은 게 팍 높아지고 있어요. 8%대까지. 그렇군요. 근데 일부 금융기관은 이 돈을 줄 여력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영마진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문제도 슬슬